최근 가장 핫한 차량이죠. 팰리세이드가 보입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의 새로운 소식이 있어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격이 인하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일 기준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기존 5%에서 3.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 팰리세이드는 최대 98만원이 할인이 된 가격으로 차량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0만원이 인하가 되죠. 그러나 트림별로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어 9인승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팰리세이드 차량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대의 새로운 2세대 신형 팰리세이드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여 페이스리프트가 된 점이 가장 큰 화제이죠. 기존 현대 하이브리드 엔진에서 더 발전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개발하여 팰리세이드에 첫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연비가 1000km라는 아주 놀라운 연비 성능까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는 가솔린 모델만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 에너지 소비 효율 인증 과정으로 인해 늦어지기 때문에 대략 2분기쯤에 출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인기를 얻는 팰리세이드이지만 가솔린 모델도 나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가솔린 모델 출고 전 사전 예약 수가 무려 45,000대로 올해 국내 판매 목표인 58,000대에 벌써 인접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솔린 모델도 좋은 성능과 특히 이번에 변경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 제원 크기도 이제 5m가 넘어가는 아주 커다란 차량으로 변경이 되었죠. 저도 매장과 공도에서 실제로 자주 봤지만 정말 커다란 차량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팰리세이드는 한국자동차 기자협회에서 올해 2월에 차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팰리세이드 1세대 모델도 패밀리카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무려 90만 대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탑재가 되고 더 좋은 성능으로 발전이 되었기에 2세대,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는 100만 대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나 이번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1세대 팰리세이드의 최소 가격은 대략 3천만원대 후반이었지만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며 최소 가격이 4,300만원대로 대략 5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이면 정말 큰 변화인데요. 큰 사이즈의 넓은 실내 공간으로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패밀리카로 많은 인기를 보여준 팰리세이드였지만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차량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가 되었다는데요. 그렇기에 팰리세이드 차량 가격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팰리세이드 모델의 가격은 대략 100만원 정도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 조금의 부담은 덜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솔린 7인승과 하이브리드 7인승 모델에만 적용이 되고 9인승 모델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팰리세이드 모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대부분 차량들의 가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표를 통해 차량의 가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팝업 표시가 나오는데요. 25년 상반기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로 5%에서 3.5%로 줄어들었습니다. 차종별 최대 143만원까지 혜택이 된다고 하는데요.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에서 3.5%로 인하가 되었죠. 대상 차종은 승용 및 RV 전 차종,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7인승, 스타리아 캠퍼 4인승까지 적용이 되고요. 일부 차종, 전기자동차나 장애인용, 택시, 기타, 소형, 상용 등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5%에서 3.5%로 변경이 되었죠. 해당 일자는 2025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종별 주요 트림별 인하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승용 모델부터 RV, 팰리세이드 차량 모델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팰리세이드가 확실히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가격이 인하가 되었죠. 저렴한 아반떼도 최소 35만원이 인하가 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들에 다 적용이 되죠. 스타리아 7인승 라운지는 이렇게 디젤 모델까지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전 트림이 아니라 이렇게 프리미엄 트림 또 아니면 프레스티지 플러스 이렇게 해당 트림만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팰리세이드 모델은 가솔린 2.5 터보 7인승 모델들 그리고 가장 풀옵션 트림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대부분 차량을 구입을 할 때 풀옵션으로 구입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인하가 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아직 하이브리드 엔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98만원이 인하가 된 최대 6,424만원에서 6,300만원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팰리세이드 가격표인데요. 디올유 팰리세이드입니다. 아직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솔린 2.5 터보 9인승과 7인승 모델 총 두 가지 차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이렇게 총 3가지이고요. 일반 9인승 모델은 개별 소비세 인하가 적용이 되지 않은 가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9인승과 7인승 가격도 다르죠. 9인승 모델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4,380만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7인승 모델은 조금 더 비싼 4,500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개별 소비세 3.5%가 적용이 되면서 4,440만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가격 체감이 굉장히 크죠. 대략 100만원도 차이가 안 나는 거의 80만원대의 가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9인승 가장 저렴한 트림의 가장 풀옵션 트림은 이렇게 5,586만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확실히 이전 1세대 팰리세이드 모델보다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면서 가격 인상은 많이 진행이 된 점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사륜구동도 아니고 전륜구동이네요. 그래도 개별 소비세가 적용이 되면서 7인승 가솔린 모델도 최대 5,700만원대라는 다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올뉴 팰리세이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1월 15일부로 출시를 했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고객에게 인도가 되면서 실제 공도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실제로 보긴 했는데 차량이 정말 사이즈가 커졌더라고요.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전장도 길어졌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네요. 차량 최소 가격은 4,38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인데요. 엔진이나 이런 제원 수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리터 가솔린 기반 차량이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2.5리터 가솔린 기반으로 적용이 됩니다. 연비는 대략 10km 리터로 나오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략 주행거리가 1000km라고 놀라운 수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빨리 차량이 출시가 돼서 어떠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차량의 디자인도 매우 변경이 많이 되었죠. 헤드램프 전체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LED 헤드램프가 조금 더 미래형적으로 아이오닉 차량과 비슷하게 좀 탑재가 되고요. 그릴 부분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바뀌었죠. 전면부 디자인은 물론이고 후면부 디자인까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들에게 굉장히 모티브가 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이드미러와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과 또 리어램프 디자인이죠. 전면부랑 비슷합니다. 도어 몰딩 부분도 보여주네요. 기본은 18인치 알로이 휠이지만 최대 21인치 휠까지 적용이 됩니다. 차량의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네모나죠. 5m가 조금 넘는 전장의 길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더 패밀리카에 근접한 차량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밤 모습이네요. 헤드라이트와 리어램프가 켜진 모습입니다. 차량의 색상이죠. 제가 공도에서 보고 또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화이트 색상이 가장 많더라고요. 어떤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이트 아니면은 블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화이트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 국방 색상, 그린 색상과 블루 색상도 나름 매력 있는 색상인 것 같고요. 인테리어 색상도 총 4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브라운 색상과 블랙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네요. 또 트림마다 실내 내장 색상과 내장 소재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캘리그래피 가장 높은 옵션 트림이 좀 더 고급스러운 소재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재질도 그렇죠. 전면부 디스플레이 쪽 부분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파노라마 커브드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대시보드에 탑재가 되고요. 핸들 위쪽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운전자의 졸음, 주의 산만, 전방 미주시 등 이렇게 차량 센서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전 문구를
띄워준다고 합니다. 투톤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큰 특징이죠. 언뜻 보면 현대의 그랜저와 매우 비슷합니다. 아마 그랜저랑 비슷한 핸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드네요. 컬럼식 기어 방식으로 고급적인 차량답게 이렇게 들어가고 심지어 엔진 버튼도 여기에 있네요. 누르지 않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은 이렇게 벤츠처럼 양문 개폐형으로 되어 있네요. 나름 넓은 깊은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수석 공간 시트는 이렇게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하죠. 종아리 받침대도 있고 여러가지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리클라이닝 시트 버튼까지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차량을 탑승할 수 있겠습니다. 나파가죽 시트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2열 버클에는 또 조명까지 존재한다고 하네요. 7인승 모델은 이렇게 2열 시트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동 독립 시트와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조수석처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두껍고 편해 보이고 또 좌석 손잡이에는 이렇게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또 여러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사지 기능까지 2열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3열을 홀딩했을 경우에 넉넉한 트렁크 공간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본 7인승과 9인승 모델이고 5인승 모델은 없기 때문에 3열의 시트는 무조건 존재하는 1세대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2, 3열을 홀딩했을 경우에도 이런 모습인데요. 7인승 모델 말고 9인승을 홀딩했을 경우에는 가운데까지 메꿔지긴 할 텐데 그렇게 180도까지는 홀딩이 되지 않습니다. 3열 시트와 2열 시트 사이에 공간도 턱이 조금 있네요. 차량으로 차박을 할 때는 이쪽 부분에 메꿔주는 매트 같은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180도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경사가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9인승 모델이죠. 9인승 모델은 1열 공간에 총 3명이 앉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차량이 나오기 전에도 저도 굉장히 9인승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큰 트럭처럼 3열에 좌석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이 센터 콘솔 부분을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9명까지 탑승을 할 때에는 가운데에 사람이 앉는 부분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가운데 센터 콘솔 앞에 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앉아도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2열 공간과 3열 공간 모두 3명 앉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턱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및 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굉장히 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 바로 옆에 사람이 앉기 때문에 또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네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2열과 3열 좌석의 후석 조절도 가능하고요. 트렁크 쪽 부분에 2, 3열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구분이 되어 있고 3열은 6대4 분할 시트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열을 펼쳤을 시에는 최소 317리터가 보여지고 3열을 홀딩했을 경우에 조금 더 넓은 수준과 2, 3열을 홀딩했을 경우에는 더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보여주겠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추가적인 편의사항이죠. 이렇게 어시던트와 후진 가이드 램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일정 거리가 되면은 차량이 저절로 잠기는 기능과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C타입 충전기 2개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들어가죠. 또 일반 미러와 디지털 미러까지 적용을 할 수 있고 디지털 키 2와 후방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도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옵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돈을 지불해야겠죠. 차량의 퍼포먼스입니다. 2.5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80마력에 최대 토크 43kgm로 보여줍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이죠. 자동 8단 변속기에 전륜구동 기반 4륜구동까지 지원을 하고요. 7인승과 9인승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제원입니다. 전장 5060mm로 5m가 넘어가는 차량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축광거리 휠베이스도 2970mm로 거의 3m에 가까운 수준까지 보여주는 넓은 휠베이스를 자랑합니다. 전폭도 무려 1980mm로 2m에 가깝게 굉장히 넓어졌죠. 전고는 1805mm라고 합니다. 확실히 차량이 크고 넓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이전 팰리세이드보다 좁은 지역을 갈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팰리세이드의 가격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서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개별 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가 되면서 팰리세이드도 대략 98만원까지 차량이 인하가 된 가격으로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이 된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구입을 해야 차량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팰리세이드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